네, 안녕하세요. 방송 콘텐츠 특위 미디어 공공성 국과장 김소영입니다. 네, 최용묵 과장님께서 10분 내로 마치라고 했으니까 주요한 그 핵심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토론회가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생중계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간략하게 방송상법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중점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상법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도 두 의원님께서 그리고 또 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너무나 절감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8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의결 그리고 4일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지금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속도전을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방송 3법의 핵심은 사실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치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회 구성과 추천 문제 그리고 임명 문제에 관해서 좀 더 투명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보장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다시피 보도 전문 채널과 세계의 공영방송의 보도 책임자들에 대해서 그 관련 해당 부서, 즉 보도 부서의 직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지금 이것이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법제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상파 방송 그리고 종합 편성 채널, 보도 전문 채널에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인데요. 물론 여기서 이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들을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하라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그 법안에 대해서 국힘은 민주노총 방송 장악이라고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사실은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민주노총 방송 장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의 골자는 직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동의를 얻어서 자율적으로 행하라, 그 의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국힘의 주장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방송 3법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이것은 또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방송법 제21조 방송사업자의 보도 책임자 임명 등 요 조항을 신설해서 명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 알다시피 정치 그리고 특히나 민영방송, 지역 중소방송의 경우에는 사측이나 대주주의 압력으로부터, 즉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방송 보도를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비일비재하게 정치 자본 권력으로부터 낙하산 인사가 등용되거나 아니면 보도가 굉장히 정치적인 편향성을 띠거나 또 내부 구성원들이 임명한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그 보도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이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내부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 이를 보도 책임자로 선출함으로써 사실은 그 내적 자율성과 그리고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보다 질 좋은 보도 프로그램, 공정하고 독립적인 보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질적 방송 환경의 제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내적 자율성과 민주주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둘러싸고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되긴 했지만 그 하나는
지금 여기 계신 토론자로 오신 분들께서 많은 부분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이 방송 3법의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핵심으로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자율성을 보장하자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방송 환경에 아래 놓여 있는 것이 민영방송, 그 중에서도 지역 중소방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이러한 대주주나 또는 그 사내 내부 간섭으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방송 사유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민영방송 그리고 지역방송이 배제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논란거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장되고 있는 것이 보도 기능을 갖는 모든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즉 법적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이 보도 기능을 갖고 있는 모든 방송 사업자에게,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지상파 방송 그리고 종합 편성 채널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까지 포함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요. 저도 이 또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논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요. 특히 민영방송이나 또는 종합편성 채널로까지 이러한 임명 동의제를 확대하는 것은 민간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실은 민영방송 대주주의 보유 권한으로 행사되어 온 이러한 그 경영진이나 또는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임명권에 대해서 어떤 일정적으로 규제 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개입하거나 또는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다름 아닌 경영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종편의 경우에는 사내 의사결정이 사실은 자율에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앞서서도 이제 최영무 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영역을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영방송은 공적 재원을 통해서 공공성 기준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민영방송의 경우에는 공적 재원의 혜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영권 침해가 있지 않느냐라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사실은 살펴봐야 할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공영방송이나 또는 민영방송사, 종합편성 채널의 경우에 매우 중요한 보도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보도라고 하는 것은, 즉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책무가 있고, 이러한 공적 책무를 준수해야 할,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민영방송 그리고 또 종합편성 채널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그러니까 제대로 공정한 보도를 통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이러한 이 공적 책무를 보도 기능을 갖고 있는 모든 방송사의 그 책임을 지도록 부과하는 것이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저널리즘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경영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측에서는 주로 해외 사례에 이런 경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뭐 해외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저널리즘적 측면에서 무엇이 맞느냐,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를 겪어오면서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방송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때 민영방송을 포함해서 지상파 방송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종편 방송도 그렇고 공적 서비스를 담당해 왔고, 특히나 종편의 경우에는 막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 기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공적 책무를 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것에 이제 그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민영방송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법적 의무화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을 때, 예, 필요합니다. 자, 그 근거는 앞서서도 민영방송과 지역방송이 그 방송의 사유화의 위험성에 매우 노출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물론 사측에서는 특히 이제 SBS 여기 본부장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SBS 측의 사측에서는 사실 2017년부터 잘 수행하고 있다. 제대로 그 임명동의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굳이 법제화해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의구심을 던지는데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그 임명동의제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안전장치로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SBS의 예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 조규 본부장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SBS 경우에는 사실 한국 방송사에서 최초로 이러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2017년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SBS 대주주가 박근혜 정부를 도우라는 보도 지침을 내렸다는 그러한 폭로가 나면서 보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노사 합의로 임명동의제를 도입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2021년 사측이 이러한 임명동의제를 일방적으로 폐기를 합니다. 단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사장까지 임명동의제를 통해서 임명되었던 것이 굉장히 이 범위가 축소되었죠. 사장 임명동의제는 폐지되고 보도 편성 제작 최고 책임자, 즉 본부장까지 임명동의제가 적용되다. 그것이 폐지되고 국장급으로 대폭 축소된 것이죠. 사실 이것이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폭 축소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언제 노사 합의가 파기되고 그 사측이 단체 협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은 지켜지기 힘들다. 이런 경우가 여기 지금 제가 민영방송이나 또는 다른 종편 채널의 경우는 아니지만 가장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로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KBS와 YTN 사례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방송 3법 개정안에서는 KBS나 또는 YTN과 같은 보도 전문 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법제화한다라고 공표를 했지만 이게 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공영방송과 보도 전문 채널의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왜 필요한가? 요 사례를 두고 저희가 민영방송이나 지역방송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이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KBS 경우에는 2017년부터 KBS도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 박민 사장이 취임하면서 2001년부터 제정된 KBS 방송 편성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가 됐죠. 제가 사실은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8월까지 KBS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KBS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직접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 직원들 사이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보도 책임자라든지 편성, 제작, 시사, 교양, 보도본부장까지 임명 동의를 얻어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즉 정권이 바뀌면서 또 사장이 바뀌면서 낙하산 인사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러한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단체 협약이라든지 또는 임명 동의제가 깡그리 무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법적인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파괴가 될 수 있고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반드시 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아무리 노사 간 협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항상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YTN 사례도 마찬가지죠. 어제 김백 사장이 자진 사퇴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김백 사장이 2008년도 우리 역사상 33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대량 해고를 했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를 하고 그러면서 김백 사장이 또 파우치에 대해서 또 좋게 보도하고 이러한 은덕으로 사장에 취임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 사장이 얼마 전에 이제 밝혀졌는데 7월 24일자 보도로 통해서 밝혀졌죠. 지난 2월 1일 전환길 씨가 참여한 구구 상용단체 세이브 코리아의 탄핵 반대 집회 취재를 직접 사실은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전국부장 이러한 공식적인 지휘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바로 부산 취재본부장에게 바로 직접 연락해서 거기 가서 이 세이브 코리아를 탄핵 반대 집회를 취재해서 보도하라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 보도 지침을 내린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문제가 돼서 지금 YTN 지부에서 이걸 문제 삼겠다. 공정방송위원회 정식 안건을 붙여서 문제 삼겠다. 하니까 아마 어제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사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성을 띌 수 없다. 이것을 위해서는 법적인 의무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YTN 사례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들 SBS, KBS, YTN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공영방송 보도 전문 채널을 포함해서 이 보도의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보장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보도 책임자의 임명 동의제가 법적인 의무화될 필요가 있고 또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그 적용 대상은 보도 기능을 하는 민영, 지역방송 그리고 종합 편성 채널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상법 개정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담고 있는 편성 규약 설치 의무 또는 준수 위반 시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제성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과태료 부과도 명시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상파 방송, 종편도 마찬가지로 방송 재허가 승인 심사와 연계되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좀 더 법적인 강제성을 조금 더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또 승인 심사와 연계해서 이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면 훨씬 더 그 효과성 측면에서 더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도 기능을 하고 있는 민영방송 그리고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김희경 지역 중소방송 분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 편성 채널까지 확대해서 그 법적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